지난 대선 때 트윗글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온 안도현 시인.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 그러나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었죠. 오늘 항소심에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 오늘 판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안도현 시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도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분 어떠셨어요? 무죄 판결 받으시고? 저는 당연히 무죄가 날 거라고 이제 예상은 했는데요. 예. 1심에서 일부 유죄 건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좀 조마조마했습니다만, 법의 어떤 원칙대로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그 트윗에다가 어떤 글을 올리셔갖고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게? 예, 그때 대선 때,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글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예. 유목이라고 하는데. 예. 그 안중근 의사가 남긴 글씨가 대부분 국가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중에 한 점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행방이. 예. 행방이 없어졌는데 그게 원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3공화국 때 청와대에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1980년 이후에 지금 대통령인 박근혜 소장이라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예.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나 숙모회나 또 학자들의 논문이나 언론 기사에 예. 도록에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근거들이 있는데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좀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안도현 시인께서 어디서 누구한테 들어서 그걸 올린 게 아니라 기념사업회 자료, 그다음 도록 자료 등등에서 보고 그걸 그냥 올린 거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번 1심 할 때는 이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으셨고, 예. 그 참여 배심원단은 다 무죄를 했는데 판사가 일부 유죄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저는 7명이 무죄, 판결을 했는데, 예. 나중에 1심 재판부가 일부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후보자 비방은 유죄다. 그런데 후보자는 비방했다. 이거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떤 논리죠, 그거는? 이제 후보를 비방했다는 것은, 비방이라는 것은 이제 근거 없이 상대방을 헐뜯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 그때 이제 1심 재판부는 제가 그 당시에 문재인 캠프에서 일을 했다. 예. 그래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릴 의도가 있었다. 어허. 그래서 이제 비방으로 그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항소심에서는 그걸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예, 오늘 항소심에서는 물론 상대방 후보이기 때문에 우선 낙선의 목적이라는 게 이게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예. 그게 이제 사적인 거라면 예. 공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그 후보를 검증하고 투표를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어떤 정보를 줌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하려는 어떤 공익적 목적이 충분히 인정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안도현 시인의 속마음을 꼭 읽은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솔직히 그때 당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고 싶다라는 목적은 있으셨잖아요. 그 목적이라기보다는 근데 그게 아무리 목적이 맞다고 해도 저는 그게 무슨 심한 욕설을 한달지. 아니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저는 그 당시에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떨어뜨릴 목적도 있었고, 그러나 동시에 이거는 충분히 문제제기할 만하고 대중이 이걸 알아가지고서는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또 올리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거네요. 그죠? 네. 근데 1심 때 일부 유죄를 받긴 했지만 사실 형량이 벌금 100만 원이었고 그 100만 원에 대해서도 선고유예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벌금도 안 내도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아무런 처벌을 안 받으신 건데도 항소하셨잖아요.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 100만 원의 선고유예라는 것은 내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그게 죄는 있지만 벌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예. 그런데, 저는 죄가 있다라고 판결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렇죠.
검찰 쪽에서는 원래 1,000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 예. 검찰에서는 그 양이 너무 적다라고 해서 항소를 했고 예. 저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항소를 했죠. 예. 혹시 검찰이 상고할까요? 대법원에까지? 아마 저는 검찰이 이런 일을 가지고 기소를 하고 또 항소하고 또 대법원 가져가고 하는 게 사실은 공권력의 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또 그게 또 검찰의 또 직무이기도 해서 예.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고하게 되면 안도현 시인도 어쩔 수 없이 또 대법원까지 가셔야 되겠네요. 대법원 구경을 또 할 기회가 되는 거죠. 구경을 하신다고요? 네. 이번 기회에 법정이며 검찰 구경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근데 시를 못 쓰셨잖아요. 시를 당분간 쓰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1심 재판 때인가 나 시인으로서 시 좀 쓰게 해달라 사실 그러셨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그거는 일단은 조건이 있는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크게 보면 민주주의가 좀 더 기틀을 잡게 되고 예. 좀 불이한 일들이 좀 없고 예. 그런 세상에서 시를 쓰고 싶다 이런 뜻이었죠. 예. 이제 항소심에서 다 무죄 나왔는데도 당분간은 아직도 안 쓰실 겁니까? 저 시는 오랫동안 써왔고 예. 시 말고 다른 글들 산문은 계속 쓰고 있고요. 예. 시는 거의 목숨처럼 여기는 거지만 좀 쉬고 싶은 생각도 있고 예. 그래서 당분간은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독자들이 원하면 이제 좀 홀가분하게 쓰셔야죠. 그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심 때 판결 나고 나서 본인을 나비에 비유하셨었잖아요.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예. 그런 게 다 시 아닙니까 사실? 그 비유가 약간 시적이긴 한데 저희들 글 쓰는 사람들 그건 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재판 받고 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표현하시는 분들은 또 사실 시인들밖에 안 계시거든요. 우리 사회가 워낙 비유에 대해서 이 말들이 예. 좀 약한 것 같아요. 예. 학교 다니면서 국어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랬는지, 예. 시들을 잘 안 읽어서 그랬는지.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안 시인 같으신 분은 시를 자꾸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저 이제 홀가분해졌으니까 일산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렇죠. 꿈에 피는 꽃들도 좀 보면서 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상고해도 대법원은 그냥 머리에서 지워버리시고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도현 시인의 목소리 함께 들었습니다.